예, 양평 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잘 나가려고 하는 우리 양평, 세계 속의 양평을 만들고 있는 민선 8기 전진선 군수의 26년도 새해 브리핑에 아주 많은 언론인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양평 군정을 더 잘 살펴야 되고 양평군을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26년을 설계하면서 금정 내용을 지난 1월 6일부터 실기의 읍면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드리고 어제는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 일터 때문에 낮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 100여 명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설명을 마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금년도 중점 방향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약 한 1,500여 분에게 설명을 했고 그분들로부터 약 한 180건, 근 200건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금년의 군정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양평군을 사랑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평 군정을 설명드리고 함께 우리 군을 발전시키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수도권 전철이 국수역 또 용문역, 지평역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양평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만까지 떨어졌던 우리 양평군 인구가 이제 현재 13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도 6호선이 이제 4차선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평을 이제 한강에 배를 띄우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에 우리 양평군은 환경부로부터 한강에 배를 띄워도 된다는 그러한 행정고시를 개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개정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양평 앞 강에 남한강에 배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배가 뜨면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와 도로와 더불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 우리 양평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양평은 또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금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작년에 했던 얘기 좀 드리고 금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함께 만든 오늘을 넘어서 더 큰 내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금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남한강의 데크가 우리 양평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4대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안전한 도시가 양평이어야 되고 또 환경의 도시가 양평이어야 되고 관광의 도시가 양평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곳이 양평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군정을 해왔고 이 군정이 다 모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매력 양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국민들에게 이 4대 구호와 매력 양평을 외치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저는 117개의 그 공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85개가 완료가 됐고 32개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 이행률은 공약 이행 평가단에서 88.3%의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32개 부분에 많은 상을 받았는데 장려상은 빼고 최우수 대상만 실어놨는데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언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또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받아내가지고 84억 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4가지 구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양평은 제가 2022년 8월 달에 우리 양평이 대홍수로 인해서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구호로 삼고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안전보험을 들게 했고 또 안전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구축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세모의 아래쪽에 보면 양동의 지하 저류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에 동해안에 가뭄이 있을 때 속초는 물 걱정을 안 했는데 강릉은 물 걱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하 저류댐의 성과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지난해에 내륙지방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 양평의 양동에다가 1일 1000톤의 지하 저류댐을 만들어서 물 걱정 안 하는 양평을 만들었고 그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원 정수장이 1일 11,000톤의 정수장을 만들면서 양평 전역은 이제 물 생산은 완벽한데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다가 가정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일만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부분을 처리했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많은 우리 CCTV를 만들거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건 됐는데 맨 아래 부분에 양평대교하고 양근대교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것이 해빙이 되면 바로 이제 설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양평이 오명입니다. 자살하기가 좋은 곳이라는 그런 그들 세계에서의 그런 모습이 이제 양평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환경도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작년에 우리 양평구는 환경교육도시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환경교육도시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일회용품 안 쓰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나 또 그 장례식장이나 마을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줄여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인당 약 4kg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다는 것이 큰 성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전거 타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한 가지 돈 많이 썼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환경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일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양평군 하면 관광, 우리 양평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양평에 온다면 돈벌이에 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문산에 왔다가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 가도 되겠냐? 우리가 서울의 1.5배나 되는 이 큰 면적에서 그래서 더 많은
관광 포인트를 만들어야겠다. 관광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평읍을 한강과 연결된 양평읍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남한강에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양평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양평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더 활발하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물머리하고 세미연을 유엔에서 지정하는 관광하기 최고 좋은 마을, 최고의 관광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지난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양평군이 우리나라에서는 7번째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은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남해안 해안가가 중심이었는데 내륙 지방에서는 양평군이 7번째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물머리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관광도시인데 아시다시피 양평에는 생활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임 군수님들부터 해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만들었고 유행하기 시작한 맨발 걷기길,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들을 많이 신설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 아래 보면 제가 치매 안심센터를 활용해서 양평구는 치매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치매가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고, 치매 예방은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군의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매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우리 양평을 한번 이렇게 그림에 넣어봤는데, 뭐 강에는 배도 떠다니고, 그 다음에 출렁다리도 있고, 고요하게 또 천둥오리도 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양평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이제 3등분을 해봤습니다.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서부 지역이 우리 세미연이 있는 양성, 그다음에 서종면, 그리고 강화면입니다. 그래서 강화면이 우리 강화면 면민들은 항상 서울의 관문이 양수리만이 아니라 이제 강화면도 서울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올 때는 반드시 강화면에 아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화에서 그 양수리로 가는 복포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화대교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 분들이 서울을 갈 때 양평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서울을 갈 수 있도록 약 한 20-30분의 교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서부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양평읍, 옥천, 그 다음에 강상면, 그 다음에 계군면을 이어서 우리가 중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중부 지역이 새롭게 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용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5개면, 단월, 청운, 양동, 지평을 동부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군수를 취임하고 나서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도시화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양평읍이 대부분의 인구가 다 양평읍으로 왔고, 그 다음에 용문에 약 한 500명 내지 600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나머지 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양평군의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9,291억 원 정도가 우리 양평군의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제 이 예산 중에서 추경 예산이 또 반영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 군 예산은 약 1조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해 했다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민생 보호 강화, 그다음에 관광 문화벨트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보호 강화의 첫 번째는 민생 경제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있나요? 양평사랑 상품권의 문제를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경기도 학생교육원이 우리 양동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은 저쪽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에 있는 교육원을 양평으로 오게 하는데 양동에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이면 15,000명 이상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양평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양평이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 3년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우리 군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홍천 용문에서 홍천과는 동부지역 광역철도 예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용문 지역이 철도의 중심이 됩니다. 마침 경기도도 분지함에서 광주에서 용문에 오는 철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연결되면 용문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에서 홍천까지 가는 철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KTX를 용문에 세우는 일도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평까지 가고 있는 수도권 전철을 양동을 거쳐서 저쪽 원주까지 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원주시장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교통이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그 도시가스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우리 군은 그러니까 하수처리 구역을 87%까지 늘리는 사업들을 환경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도시가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양평군이 유치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우리 양평군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양평군에 있는 교통 재활병원을 우리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시설을 넣으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통부의 그 소관사항입니다. 만들어질 때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재활을 하기 위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새롭게 응급시설이나 이런 큰 병원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재 우리 양평군에 있는 양평병원에 우리 군에서는 약 6억 원 정도의 군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금년에는 3억 원을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으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안심이 유지되는 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양평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평 하는데 출산 장려금도 우리 양평군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첫째,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1인당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더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교육받는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체능 교육비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이제 예체능 교육을 받고 예체능 학원을 많이 다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끊는 게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 학원을 못 다니면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는 이 교육비를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1인당 1년에 6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평 노인복지관 앞에다가 150세대의 그 고령자 보지주택을 LH와 협력을 해서 지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양평에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1,300여 분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60% 정도가 우리 공공 장려 시설에다가 안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매우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늘리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체육 인프라, 그다음에 레포츠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생활을 더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놨는데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양평 종합체육센터가 되는데 2월 27일인가요? 26일입니다. 26일 날 2월 26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여기에도 수영장을 만들고 거기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문화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우리 양평의 발전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남한강에 그렇게 배를 띄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달에 저희들이 고시 개정을 받고 나서 바로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용역을 했고 지금은 실시 설계 업체를 선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양평읍에서 여러분들 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대하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100인승되는 이 배가 움직이려면 전기 이제 충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충전 용량이 3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고 일단 거기까지 돌아오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2단계 때는 양수리까지 두물머리까지 가고 두물머리에서 출발해서 오고 배를 좀 늘리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잘 만들어 주시고 양평에도 배가 뜬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쪽에 오른쪽에 큰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양강섬과 떠드릉섬과 물안개공원을 잇는 Y자 출렁다리입니다. 현재 저것을 착공을 해가지고 한 30% 정도 지금 진행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금년 6월달 정도까지는 모습을 드러낼 텐데 만들어지면 또 한강에서
출렁다리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오른쪽에 벚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는 갈산공원과 연결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섬에 지금 풀이 깎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백제 시대 때 문화 적석촌이라는 그런 고분입니다. 이 고분이 아주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지름이 103m나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지금 받고 있고요. 더 발굴을 해가지고 국가문화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문화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이 우리 데크 사업을 해놓고 야간 조명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양평에 새로운 모습을 줬다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1개월에 한 번씩은 주말에 촬영을 통제하고 여기서 프리마켓이나 이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 또 우리 자영업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난 12월 31일 날 저희들이 송년 불꽃 축제를 여기서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불꽃 축제의 명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 두 번째는 광안리, 세 번째는 양평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양평이 불꽃 축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평읍이 아까 여러분들 인구 현황에서 보셨지 4만 명이 가까워지고 앞으로 5만 명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활 공간을 확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근천을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양평하면은 잘 만들어진 공원이 휴자파크입니다. 휴자파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휴자파크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곳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진처럼 백운봉까지 케이블카를 만들어 가지고 백운봉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강과 백운봉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양평의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쩌면 양평 관광의 백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동부 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문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용문사 관광단지입니다. 여기를 지난 관광단지로 만들어진 게 4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용역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현 시대에 맞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도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관광하기 접근성이 좋게 만들고 하는 용문산 중심 관광지와 그 다음에 지평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평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지를 국제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국제평화공원 옆에는 양평박물관을 만들어서 양평박물관을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양조장이 있습니다. 그 양조장을 더 활용을 하고 왼쪽에 보면 굳은염 그런 게도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계군면에 추읍산이 있는데 추읍산을 진달래 동산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관광 자원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동부 지역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부 지역은 농업 생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을 이용한 축제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이제 고로쇠 축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12월에는 겨울에는 양평이라는 축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축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두물머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한국 백선 여행지 중에서 연속 7번째나 거기가 지금 백선으로 다 선정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을 잘 활용을 해서 이곳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도 우리 두물머리를 최고의 관광마을로 지정했다는 것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마침 산림청장이 우리 양평을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국가 정원 후보지 중에 우리 양평이 1위다. 반드시 양평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아주 신호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할 거고 금년 10월 달에는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이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만회를 와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서에 가면 양서 면사무소 앞쪽에 용릅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주변을 다 데크로 여기 남한강 데크처럼 데크로 완성을 시켜가지고 야간 조명을 만들고 이곳에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문화입니다. 자전거 문화. 이제 우리 양평이 자전거 특구라는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양서에서 소정가는 도로변에 자전거를 만들고 또 이 종주길에 개군의 앙등리에서 9mm 고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페스티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자전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자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평에 공연 장소가 우리 도서관에 360석짜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키워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1000석짜리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80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아무튼 준비를 할 건데 이 위치는 현재 보건소 자리, 그 다음에 거기 체육관 지금 있는 자리가 있는데 체육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확보를 해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지면 명실공히 양평이 문화예술연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동부, 서부의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제 미래에는 양평이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청년도시 양평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평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에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넷제로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그것을 한번 그게 뭐였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처음 시행해 봤더니 1년 우리 예산 중에서 약 한 2만 톤은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양보다는 더 많이 지금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적은 부서는 더 분발해라 라는 것들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정책입니다. 쓰레기 정책을 잘해서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줄에 공공세척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어쩌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아마 수도권에서는 처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청주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첫 번째 개장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다회용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회용품 안 쓰는 그런 양평을 만들고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마 전국의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아까 제가 양평의 인구가 도시화되면서 양평읍이나 용문으로 몰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 지역 동부의 5개면의 경우는 더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서 제가 체험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 체험 정책을 더 실행을 해서 또 거기에 농촌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한 활동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양평의 이제 도로 문제입니다. 양평의 도로가 그동안에 이 양근대교라는 게 있었는데 양근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지연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이제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경기도지사가 양평에 오셔서 함께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이 사업을 꼭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늦어졌냐 하면 이게 예산이 4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계산하니까 530억 정도가 됐어요. 한 10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1년, 2년이 또 걸린다고 돼요. 그래서 경기도와 우리 군이 증가되는 500억보다 넘어가는 예산은 반분해서 지방비를 합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빨리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면에서 목포리를 잇는 강화대교 그다음에 저쪽 서정면에 가면 문호리에서 남양주로 가는 다리를 놔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88 국지도 그다음에 37번 국도 확장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면 도로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양평군을 2040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 채워갈 것인가라는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경관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서 앞으로 양평이 아주 다른 지자체 못지않는 그런 으뜸 가는 양평으로 설계를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미래농업, 농업에서 미래농업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밀산업을 군수 취임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밀산업을 더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관심을 가지고 잘 케어하는 그런 양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AI 분야입니다. 행정에서도 AI를 잘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도 AI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이 AI에 앞서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아시다시피 지금 2차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포함돼서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반드시 강화면에 IC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예타 안에는 양평군에 IC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타 안에도 IC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타 안에는 IC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군에 IC가 있어야 양평군을 위한 고속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IC가 있을 장소는 강화면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예탄에도 IC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군수가 양서면을 다른 강화면을 바꿨느냐라는 오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예탄에는 IC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IC가 있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화면 IC를 얘기하는 건데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청사를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0번 여러분들 오늘 차 대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빨리 이 사업도 진행을 하고 2년 전에 저희가 조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예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 70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추진단을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민선 9기에는 반드시 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동 일반 산업단지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국토부도 통과를 했고 행안부 심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2030년에 양평에 조그마한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30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군에서도 군유지를 포함시켜가지고 30군데를 지난 한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15군데로 좁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다시 그것을 5군데로 좁혀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장소 선정을 완료하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육장 폐쇄 문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지난 2년 동안에는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새로운 군사 지휘부가 이제 정해지면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전임 정부에서 우리 전임 민선 7기에서 내부 확약을 했던 2030년까지 이전에 대한 폐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민선 8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선 9기로 잘 이어지도록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